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가 최소한 13개 국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감염 증세가 경미하다는 의료진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정보를 파악하는 데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부 조소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미크론 변이 지금 전 세계 국가가 그 전파력이 어느 정도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감염상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숫자가 시시각각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각국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전 세계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는 지금까지 130여 명입니다. 남아공과 보츠와나를 비롯해 유럽 지역과 호주, 이스라엘, 홍콩, 그리고 캐나다 등 최소 13개국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남아공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덜란드가 13건, 또 보츠와나 6건, 그리고 영국 3건 순입니다. 독일과 홍콩, 그리고 호주, 캐나다에서는 2건씩, 이탈리아와 이스라엘, 또 벨기에, 오스트리아, 체코에서는 각각 1건씩 확인됐습니다. 확진 사례 대부분은 남아공이나 다른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한 뒤에 귀국한 경우였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코로나19 변이죠. 네. 오미크론의 확진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는 2차 감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콩에서는 지금까지 2건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요. 네. 이 가운데 이제 처음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자가 남아공에서 온 여행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캐나다에서 입국한 또 다른 여행객도 같은 호텔 맞은편 객실에서 격리를 하다가 감염이 되면서 2차 감염이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홍콩 보건당국은 남아공 여행객이 필터가 없고 밸브가 달린 마스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방문이 열렸을 때 공기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확진 사례가 130여 명 정도가 되는데 남아공과 보츠와나, 네덜란드, 이스라엘 또 덴마크에서 총 1000여 건의 의심 사례도 나와서 현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사례를 이미 확진으로 분류하는 매체들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오미크론 확산의 진원지죠. 네. 아프리카 남아공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예, 신규 확진자가 최근에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아공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27일 신규 확진자 수가 3,220명으로 9월 18일 이후 2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82% 정도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된 환자 규모는 정확하게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아공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23일 기준 300여 명이었는데 연일 급증하면서 27일에는 일주일 전보다 3.6배 늘어난 겁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 비율도 3% 수준에서 일주일 만에 9.23%까지 올랐습니다. 현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신규 확진의 최대 90% 정도가 오미크론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 가운데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바이러스 표본 분석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상당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남아공 현지에서는 네. 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확진자들의 증상이 경미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증언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변이의 존재를 처음으로 남아공 보건당국에 알린 남아공 현지 의사입니다. 네. 이름이 안젤리크 쿠체 박사인데요. 쿠체 박사가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코로나 확진자 20여 명을 관찰한 결과 증세가 특이하지만 가벼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절반이 백신 미접종자였고요. 대부분 피로감을 호소하는 건강한 남성들이었습니다. 쿠체 박사는 두드러진 증세가 없다면서 근육통이나 하루 이틀 정도 이어지는 피로감 등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각, 후각 손실을 경험한 환자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특이하게도 건장한 젊은이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가 하면 맥박수가 매우 높았던 6살 어린이 환자도 있었습니다. 쿠체 박사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대대적인 재확산 우려에 대해서는 과장이 난무한 점을 지적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모두 예측뿐이고 지금까지 사례는 모두 경미한 수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제 걱정해야 할 것은 백신을 맞지 않은 노인들이 새 변이에 감염되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극심한 증세를 보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요.
하지만 뭐 이 사례 연구가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전반적으로 뭐 전파력이나 위험도에 대한 알려진 정보는 지금 체계적으로 좀 쌓이지 않은 예, 상태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더 경계심이 높은 것 같아요.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가운데 밤사이 입장을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밤사이에 성명을 냈는데요. 지금까지 오미크론의 전염력과 중증 위험도에 대해서 아직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WHO는 예비 데이터상은 남아공의 입원율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이게 오미크론 때문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코로나 감염 증가 때문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미크론의 증상이 다른 변이와 다르다고 볼 만한 정보가 없다면서 증상의 심각성을 파악하기까지는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주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예비 데이터상으로 오미크론으로 인한 재감염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WHO는 또 유전자 증폭 검사로 현재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면서 신속 항원 검사가 오미크론에도 유효한지는 현재 연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